여러분, K맨입니다. 안녕하시죠? 오늘은 이 차 가져왔습니다. 포드 머스탱 쉘비 GT500이란 차예요. 크게 봐서는 3세대 쉘비 GT5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쉘비 차들은 1965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쉘비라는 이름을 가진 레이서가 만든 차였어요. 퍼스트 네임이 뭐였더라? 콜린이었나? 아무튼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여기 자막으로 처리. 처음에는 GT350이라는 차가 먼저 나왔는데 그게 1965년도에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1967년도부터 출시를 하게 됐고요. GT350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미국에서 칼빙 머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반 서킷이나 경기에서 훌륭한 기록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 약간 부족한 면을 느꼈나 봐요. 좀 더 출력이 좋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나온 차가 바로 이 GT500이라고 합니다. 포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머슬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위에 슈퍼카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드 GT라는 차, 그거는 예외로 할게요. 얘네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독일 리그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RS, M, AMG 독일 3사가 내세워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가지 스포츠카 형태를 띤 차들, 그런 모델이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경쟁이 없냐? 있죠. 포드는 바로 이 쉘비란 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캣, 크라이슬러죠. 스텔란티스라고 해야 되나? 또 ZR 버전의 엔진들이 달려있는 콜벳이나 까마로, 이런 차들, 이런 차들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항상 마력수를 높이고 좀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차의 기록이 얼마냐? 일단 엔진은 760마력을 냅니다. 상당히 고마력이죠. 그리고 7단 DCT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리고 5.2L의 슈퍼차지드 엔진입니다. 바로 이게 또 350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350은 5.2L의 자연흡기 엔진이에요. 일명 부드라고 불리는 엔진이고, 이 차는 프레데터라고 불리는 엔진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슈퍼차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슈퍼차지가 없으면 자연흡기에 500마력 초반이 나오고, 이렇게 슈퍼차지가 달려있으면 760마력까지 나오는 바로 그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오로지 DCT 미션만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GT350 같은 경우는 또 오로지 수동 미션만 달려 나오고요. 이 차이가 또 가장 큰 차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면 저 후드에 지느러미 있잖아요. 이거는 또 GT500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GT350은 사실 이 외모를 봤을 때 일반 포드 GT 모델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모적으로 보면 그런 매력이 확실히 GT500이 더 큽니다. 멀리서 봐도 야, GT500이다 이런 정도로 느낄 수가 있어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다르고요. 그리고 덕트도 다릅니다. 덕트 모양이 살짝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 여러분들 레이스카 보면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사람도 꺼내줘야 되고, 또 차에 불이 났으면 불도 꺼야 되고, 여러가지 현상이 발생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차 후드를 일단 열어야 됩니다. 그 안에 불난 걸 끄든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카들은 항상 여기 보면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마샬이나 오피셜들이 이걸 다 잡아 뺄 수가 있습니다. 후드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형태로 달려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냥 누르면 안 눌러지죠. 저 레버를 당긴 다음에, 보통 차들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 올라와서 손 집어넣어서 레버 살짝 밀어갖고 당기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 달아놨기 때문에 얘를 또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한 번, 반대쪽도 한 번, 이렇게 두 개를 눌러야 이렇게 후드가 올라옵니다. 안에 보면 레버를 제끼고 이제 일반 다른 차와 똑같이 여는 거죠. 이렇게 더 귀찮아졌어요. 이 뭔 개소리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후드에 블록 튀어나옴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아주 힘센 놈이 하나 들어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스트라타우바가 보이는데, 이 재질도 마그네슘 재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단하면서 또 유격이 있는 거죠. 한쪽 휠하우스가 닫혔을 때 반대쪽 휠하우스에 충격이 많이 안 가게 만들어지면서 평소에는 차량 강성을 높게 유지해주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역할을 해주는 바로 그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760마력이잖아요. 그럼 제로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3초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려 3.5초입니다 3.0 인라인6 엔진에 터보 차지가 달린 것보다도 느려요. 어떻게 된 거냐? 그냥 감성으로 타면 됩니다. 나머지 0.5초는 감성. 좀 아쉽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이 차는 카본 트랙 패키지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무려 옵션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아주 비싼 옵션이죠. 근데 왜 비싸냐? 휠을 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카본 휠이에요.
웬만한 양산 GT카들에 달려있지 않은 그런 카본 휠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디스크 로터 보실래요? 저 로터 사이즈가 16인치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준중형 차 휠 사이즈보다 저 로터가 더 큰 거죠. 그리고 캘리퍼 브렘보라고 써있죠.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큰가 싶어서. 아무튼 앞에는 피스톤 6개 들어가 있는 캘리퍼가 적용이 됐고, 뒤에는 피스톤 4개가 들어가 있는 캘리퍼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 스포츠 컵2 타이어고요. 앞에 사이즈가 305예요. 무려 305, 30에 20인치. 그리고 뒤에 사이즈는 315, 30에 20인치입니다. 전체 지름이 좀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카본 트랙 패키지가 없다 그러면 파일럿 스포츠 4S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해요. 컵2 타이어가 훨씬 좋죠. 그런데 컵2 타이어는 조금이라도 열이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미끄러지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윙도 카본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 이렇게 카본으로 만들어진 아주 웅장한 스포일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머스탱 튜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포드에선 뱀을 달아놨어요. 뱀. 근데 뱀 표정이 무슨 이게 무슨 만화에 나오는 그런 표정 같아. 저게 없으면 그냥 튜닝카죠. 그런데 이 쉘비는 저 뱀 하나를 놓으면서 이거는 그냥 포드에서 만든 거야. 니네가 뭐 넘보지 마. 뭐 이런 느낌으로 딱 다가오는 그런 뱀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 테일라이트도 최근에 포드 머스탱이 갖고 있는 가장 최근의 형식의 테일라이트죠. 그런데 GT350은 2020년도에 모델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전,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테일라이트를 쓰기 때문에 그냥 3개 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멋이 없어요. 전 이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차이일 수 있지만요. 뒤에 와서 보면 물론 앞에서도 느껴지지만 이건 정말 미국의 무식한 머슬카다. 무식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미국의 위대한 머슬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 웅장한 게 느껴져요. 특히 상당히 큰 지름을 갖고 있는 그 4개의 구멍의 머플러가 딱 그런 어떤 중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저기서 나는 사운드가 어떨까, 빨리 운전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옆모습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게 카본 휠이 아니고 저런 뱀 마크가 없으면 그냥 머스탱 GT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밋밋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이드 스커트를 한번 보면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에어로다이나믹 형태의 사이드 스커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3분의 1 이상 이 사이드를 커버하는 아주 넓은 사이드 스커트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다시 이 흰색 2줄의 띠가 나오기 때문에 쟤는 쉘비구나. 저건 뱀 마크가 없어도 쉘비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외모 보는 걸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락부락하고 웅장한 그 머슬가의 느낌, 그런 느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차 만난다고 해서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근데 설친 그런 보람이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기엔. 그럼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실내 느낌과 이 차의 어떤 운전의 느낌,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또 보도록 해야죠. 설레. 처음에 시동 걸 때 느낌이 어떨지, 소리가 어떨지 걸어보겠습니다. 쉘비는 쉘비네요. 약간 위압감마저 드는 그런 사운드예요. 아무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차에 타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760마력짜리 차를 언제 타볼까요? 사실 지금 밖에 이렇게 보면 비가 촐촐히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면이 살짝 젖어 있단 말이에요. 수분을 머금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이 고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도 악셀레이터 밟기가 사실 재밌기도 할 것 같지만 겁나기도 합니다. 그냥 직선을 가다가도 악셀레이터 딱 밟으면 그냥 미끄러지니까 코너 같은 데에선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운전을 해야 돼요. 이 차 같은 경우는 7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감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미국 차나 아니면 토크 컨버터 방식의 미션이 갖고 있는 그 둔한 듯한 뭔가 연결 브릿지가 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바로바로 탁탁 붙여줘요.
야, 이거를 평소 길에서 컨트롤 하면서 악셀을 밟고 다닌다고? 뭐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괴물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특히 1단, 2단의 그 변속 소리는 빵 하고 빵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마치 포뮬러카에, 그러니까 F1에 들어가 있는 미션 기어비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여기서 F1 얘기해서. 근데 사실 포드 파워트레인이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레드불 팀에 들어가잖아요. 혼다 제끼고. 그거는 뭐 여담이고, 아무튼 그 기어비 자체가 1, 2단은 예술이에요. 그냥 내가 레이스카를 몰고 있는 느낌이 나는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어비가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넘쳐나겠어요. 뒷바퀴 토크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섣불리 운전을 맹신했다가는 언제 나의 컨트롤 밖으로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조심조심 다뤄줘야 돼요. 사실 이 차를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머플러 사운드죠. 보시면 모드가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모드가 바뀌는데 지금은 콰이어트 모드. 그러니까 이 차는 너무 머플러 사운드가 시끄러우니까 오히려 콰이어트 모드를 넣어놨어요. 이거는 동네 다닐 땐 이거 무조건 켜야 됩니다. 시동 거는 순간부터 아주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노말로만 바꿔도 소리가 벌써 웅웅 울리죠. 얼마나 이게 소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RPM이 올라갈수록 머플러를 찢는 듯한 이런 소리까지 나기 때문에 웬만한 차 매니아도 이 차가 옆에 지나갈 때는 아이 저 왜 저래? 막 이런 욕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근데 운전석에서 이 소리를 듣잖아요. 미쳐요. 밟고 싶어서. GT500은 GT350하고 조금 달라요. 심지어 엔진에 들어가 있는 크랭크 샤프트도 다릅니다. GT350은 서킷을 주행하기 위한 그런 세팅이 많이 돼 있어요. 이 GT500은 350과 다르게 드래그 머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직발을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말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운전을 해보면 확실히 이렇구나 라는 게, 그래서 이렇구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 소리 들리세요? 이게 뒤에 테일라이트를 보면 약간 그 시퀀셜 타입이라고 하죠. 따라락 켜지는 거, 그런 시퀀셜 타입의 그 방향 지시등이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소리가 깜빡깜빡 하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이런 식으로 켜져요. 실내 한번 볼까요? 약간 올드해 보여요. 근데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잖아요. 이게 중요해서 사는 차는 아니잖아요. 스위치가 비어 있잖아요. 보셨다시피 이 차는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열선 쿨링 시트 뭐가 중요해? 그냥 달려. 길에 나가서는 그냥 달리기만 해. 그리고 조심해서 악셀을 밟어. 아니, 악셀레이터를 10%만 밟아. 그래도 이 차가 너를 이기기엔 충분해. 뭐 이 정도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는 또 프리미엄 사운드의 오디오가 들어가는 있어요.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디오 소리가 중요할까요? 아니, 들리지도 않아요. 콰이어트 모드를 해도 고속도로 올라와서는 의미가 바로 없어집니다. 지금 콰이어트 모드거든요. 이게 콰이어트인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플라스틱류, 이런 것들의 질감은 아무리 이 차가 한국 돈으로 1억이 훌쩍 넘어가는 차라도 엄청 포드입니다. 알칸타라 핸들은 저는 손에 땀이 많이 없어서 이게 사실 미끄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갑을 껴야 됩니다. 이 차를 갖고 서킷을 가거나 뭔가를 할 때는 이 밑에 가죽으로 약간 덧댄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패들 시프터는 위치가 제가 요즘 즐겨 타고 있는 N 모델보다는 약간 더 안에 있는 느낌, 좀 더 밖으로 좀 뺐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또 이 서양인들의 손가락 길이를 보면 제 손이 잘못된 걸 수도 있죠. 그리고 계기판은 보시다시피 완전한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 GT350하고는 좀 다른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GT350 쪽에
더 표를 주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저는 아날로그가 좋거든요.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머스탱이 갖고 있는 그 엔진 날것 그런 느낌에 조금은 한번 걸러지는 것 같아서 약간,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걸러 들으셔도 돼요. 시인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고 지금 현재 이 차가 너한테 뭘 제일 표시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중요도는 충분히 제 눈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룸미러 정말 올드하죠. 이런 것도 진짜 올드한, 이게 무슨 제가 갖고 있는 K맨 그 20년 가까이 된 그 차보다도 더 올드한 느낌. 근데 이런 게 그냥 이 차의 스타일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 이러냐, 이런 시비를 걸어봐야 시비 건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이 차 좋기만 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그건 좋은 차가 아닌 거예요. 아무나 탈 수 있는 차도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런데 그 단점을 즐기려고 사는 게 이 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태워야 살 수 있는 이 차지만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무조건 살 수도 없어요. 이거는 항상 한정 수량만 만들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에 이 차의 프로덕션은 끝났어요. 이 다음에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물론 GT350이 더 먼저 나올 거라고 과거를 돌아봤을 때 비교해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돈이 많다 해서 갈 수 없는 차에 대한 어떤 이 차만의 매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모드를 보면 지금 이게 이제 트랙 모드예요. 계기판이 바뀌죠. 소리도 바뀌죠. 다른 차가 됩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저는 사실 머스탱의 팬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쉘비의 팬은 오늘로써 충분히 될 거라 생각하고 전 이미 사실 팬이 된 것 같아요. 매일 운전하고 싶어요, 이 차는. 그리고 트랙 모드를 키면 당연히 미끄럼 방지 장치도 꺼집니다. 이건 뭐 우리 현대 N도 똑같은 기능을 하죠. 드래그 스트립 모드라는 것도 있어요. 런치 컨트롤 사용하기 위한 어떤 모드이기도 합니다만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그런데 트랙 모드에서 느끼는 머플러 사운드보다 더 굵직하게 납니다. 그리고 악셀레이터의 반응이 되게 무거워져요. 슬리퍼리 모드도 있긴 있어요. 근데 슬리퍼리 하는 시간에 이 차를 타면 안 되겠죠. 슬리퍼리 모드는 다른 거 아니에요. 2단 출발하는 거예요. 스포츠 모드로 가면 계기판이 변하긴 하죠. 그리고 확실히 리스폰스가 더 빨라집니다. 순간 RPM만 높여주는 건 아니에요. 야, 머스탱 매니아들이 왜 쉘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야, 이건 미친 차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땐 더 미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설마 모터 얹어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여기 원래 센터에 보면 다른 머스탱은 여기에 송풍구가 하나 달려있는데 그걸 빼고 유압 게이지와 유온 게이지를 넣어놨습니다. 차는 스포츠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이지기도 하죠. 트랙에서 달리는데 언제 계기판에 일일이 그런 걸 눌러가면서 찾아 들어가서 봅니까? 그냥 눈으로 바로바로 봐야죠. 저는 스포츠카라 하면 반드시 게이지는, 특히 온도와 압력에 관련된 게이지는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밟고 있는 악셀레이터나 브레이크의 양, 이런 것도 좀 눈에 보이는데 달아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레이스카 같은 느낌이 나게. 그리고 뒷자리를 보시면 모든 머스탱 GT500이 저렇게 뒷자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카본 트랙 패키지를 선택하면 저 뒷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차가 갖는 최고 속도는 314km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미에서는 290km로 리미트를 걸어놨어요. 리미트 풀 수 있겠죠. 지금 방금 텔레스코핑이라는 동작을 해봤는데 이만큼 텔레스코핑이 되는 차가 흔하지 않아요. 거의 제가 몸 앞에까지 와서 정말 서킷에서 운전해도 스티어링 동작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맞춤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포드의 듀얼 클러치가 이렇게 좋은가요? 이 큰 엔진과 맞물려서도 짧은 동작으로 바로바로 반응을 보여주는 건 이건 제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의외의 좀 결과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차를
만난 제가 가장 흥분되게 만들어 버린 그런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이 차를 진작 타볼 생각을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면서 오늘의 주행시는 마치도록 할게요. 차에서 내리기 너무 아쉽지만 뭐 어떡해요, 제 차가 아닌걸. 아휴, 예, 물건입니다. 물론 물건이어야 하는 가격대예요. 그런데 그래도 물건이에요. 잠시 내렸지만 다시 바로 타고 싶어요. 쉘비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말로만 쉘비 했는데 그 느낌이 어떨지 몰랐던 저는 오늘 적지 않은 그 충격을 받았고, 이게 포드 차야? 이런 느낌마저 들면서 한 번쯤은 아니죠. 이 차는 내가 꼭 소유하고 싶다. 가지면 팔지 않고 계속 내 차고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날 좋은 날 한번 가서 스트레스 한번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차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물론 잔재미 같은 거는 없어요. 쇼코너를 친다든가 이 차를 갖고 재주를 부린다든가 이런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어떤 통쾌감, 그리고 뭔가 다 뚫고 나갈 것 같은 어떤 묵직함과 무거움, 중압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확 풀게 하는 느낌을 주지 않았나. 제 짧은 그 시간 동안의 테스트 드라이브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돈 있는 분들, 좀 더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그런 차를 타고 싶은 분들은 이 차 욕심 한번 내보세요. 그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바이. 파이어트 모드 밟아줘. 트랙 모드 밟아줘. 스포츠 모드 밟아줘.